그래서 주식도 보고, 경제도 보고, 금리도 보고, 달러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하나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개를 보고 부동산에서 혹은 중개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내가 차지할 건지 이걸 봐야 됩니다. 이번 이야기는 제가 부동산과 금리에 대한 관계들을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약간 상식적인 부분들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0.75%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일명 자이언트 스텝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베이비 스텝이 0.25%를 올리고 혹은 내리고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빅 스텝이 0.5%. 근데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게 있어요. 0.75%. 이게 원래 작은 걸음이고 큰 걸음이었는데 이거는 거인의 걸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다들 우리가 예상은 했어요.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 금리가 실제로 0.75%가 올라간 거죠. 여기 보시면 원래는 미국도 베이비 스텝으로 갑니다. 0.25%씩 올리고 내리고를 반복했는데 지금 5월 달에 0.5%를 한번 올렸어요. 빅스텝으로. 근데 이번에 6월에 0.75%를 올린 거예요.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미국 금리까지 내가 알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번에는 한국 금리의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금리를 보면요. 지금 1.75%예요. 미국 금리랑 똑같아요. 이번에 올린 금리랑 똑같은 건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0.25%씩 자, 베이비 스텝을 계속 밟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프를 봐도 똑같아요. 지금 0.25, 0.25, 0.25, 0.2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부터 0.25씩 올려서 1.75로 만들었는데 미국이 이거를 한 방에 올린 거예요. 야, 역시 자이언트 스텝은 다릅니다. 이 천조국의 나라는 좀 달라요. 이 미국도 이 자이언트 스텝을 잘 밟지 않습니다. 94년 94년 이후에 28년 만에 처음으로 있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우리가 이 베이비 스텝으로 세 단계로 올린 걸 미국이 한 방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지금 금리가 똑같아진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던 외국인들이요. 달러를 전부 다 한국이 아니라 조금 더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는 미국으로 옮길 수 있는 겁니다. 신흥국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한 개예요, 그냥. 미국이나 선진국보다 조금 더 나은 이자율이라든지 수익률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미국의 금리와 우리가 똑같아졌다라고 하면은 굳이 신흥국이나 다른 나라에 투자할 거 없이 미국에다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1금융권 이제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 혹은 농협 같은 곳에다가 우리가 예금을 하지 않는 이유가 저축은행이나 신용금고의 이자율이 좀 더 높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의 이자율이 신용금고라든지 저축은행의 이자율이랑 똑같다라고 하면은 굳이 우리가 신용금고나 저축은행에다가 넣지 않겠죠. 그냥 1금융권에 넣겠죠. 예금자 보호를 해가지고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찾기 힘든 곳에 가서 넣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여기 1.75까지 올라왔다 하면은 굳이 한국에다가 돈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돈이 미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 IMF 같은 사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힘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도 여기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돈이 안 나간다는 거죠. 나가는 걸 좀 막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미국의 힘이고 이게 이제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중개시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아파트의 거래 시장에 그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거래 건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가 이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들이 좀 더 심각해질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집을 샀을 때를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5억짜리 집을 샀어요. 여기서 내가 현금을 2억을 주고 3억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이 생긴 거죠.
자, 좋은 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고 있는데 여기 한 3억을 빌렸으니까 원리금이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나갔어요. 150만 원 정도 나갔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금리도 같이 올라간다 했잖아요. 여기 한 달에 150이 아니라 야 200만 원씩 이제 보내 은행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한 350을 벌었다고 할게요. 여기서 150을 빼고 이제 200만 원으로 생활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거를 150만 원으로 생활하라고 바뀌는 거죠. 이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집값이 이때까지 떨어졌으면 모르겠는데 이때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50만 원 때문에 집을 팔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나면은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요. 앞으로도 금리가 계속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매달 50만 원씩 더 내므로 인해서 내 생활이 좀 팍팍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집을 폭발적으로 내놓는 거예요. 매물을. 근데 매물이 늘어났는데 거래 건수가 없다라면은 이게 중개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출이 낮은 사람들 혹은 연끌을 안 하거나 이자를 낼 수 있는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연끌을 했거나 여러 가의 주택을 산 사람들은요, 이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매물을 많이 내놓고 이 매물 때문에 시장 경기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서 분양을 하는 거나 아니면 매매를 하는 시장을 원래 내가 잘했어요. 2020년에 21년에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임대차 시장을 우리가 준비를 할 때가 된 거죠. 광고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매물을 확보하는 것도 그렇고 매매를 잘했다고 해가지고 계속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시장이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올랐다, 빅스텝을 밟았다,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내가 중개보수를 벌 수 있는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월세나 전세 쪽으로 내 매물을 이동시키거나 우리 사무실의 거래 형태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시장에서 우리가 시장을 읽는 방법이고 금리가 올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를 읽고 경제신문을 읽는 거죠. 내가 매매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혹은 빌딩 전문가라고 해서 계속 그것만 하겠다, 나는 이것만 하겠다라고 하면요,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창업을 했으면은 결국에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남아야 되고 시장이 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기회가 있다라 하면은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이동을 시켜줄 준비를 해야지 창업 공인중개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건데, 난 예전에 이거 많이 했어,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요 시장에서 도태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도 보고 뭐 경제도 보고 금리도 보고 뭐 달러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하나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개를 보고 부동산에서 혹은 중개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내가 차지할 건지 이걸 봐야 됩니다. 정치도 봐야죠. 오늘 기사를 보니까 정치에서 좀 봐야 할 내용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임대차법이라든지 뭐 보유세 이런 부분들에서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겼으니까 이것도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치 많이 보고 욕 많이 합니다. 근데 혼자 욕해요, 혼자. 절대로 뭐 대중적인 부분들이나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지 않고요. 정치인들이 욕을 많이 하죠, 정치를. 원래 정치랑 유튜브는 욕하려고 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욕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개업을 해가지고 손님들이 오면요, 요런 이야기들로 풀어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해야 될 건지 임대차를 해야 될 건지 그 포지션을 좀 잡아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전문가들이 계속 속속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해서 다른 사람들과 상담을 한다는 거죠.